이제 문제집 22페이지 봅시다. 22페이지. 22페이지 용도 지역입니다. 자, 1번 용도지역이란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력을 말한다. 5종. 2번 용도지역의 지정비용정은 도시 기본계획 결정고시 한다. X 관리계획이고요. 3번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녹, 보존 구분한다. 그러면 안 되죠. 주, 상, 공, 녹, 보존은 없습니다. 4번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 준도시, 농림, 자연환경 X죠. 도, 관, 그렇지. 관리, 그래야 도관, 농장. 5번 용도지역은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으나 지구는 중복되게 지정할 수 없다. 바뀌었죠. 지역은 중복이 안 되나 지구는 된다. 6번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중첩 지정될 수 지역은 중첩, 중복할 수 없다. 7번 국토환경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존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과 중복 지정할 수 있다. 그 말 좀 돌린다고 속으면 안 돼요. 지역은 좌우지간 중복이 안 돼요. 8번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없다. 9번 전용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세분할 수 있다. 전용주거는 1종, 2종이죠. 1종, 2종. 1, 2, 3 그것은 일반주거. 3번 주거지역 중 준주거는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1, 2, 3? 아니죠. 네, 일반주거가 1, 2, 3이니까 X. 11번 상업적은 전용상업, 일반상업, 준상업. 출제위원들 머리는 확실해. 주거지역이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공업지역이 전용거, 일반거, 준공업. 산업지역이 전용상업, 일반상업, 준상업. 그러면 누가 속을까 봐가지고 했겠습니까? 중심, 일반, 유통, 클린 그래야지. 12번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 준해서 체계적 관리하거나 농림법의 재능, 자연환경, 산림 보존에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존에 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역이다. 아니 이렇게 문제 나오면 이거 함정 쓰는 게 아니라니까. 연결이 그게 관리지역이요 농림지역이요? 관리지역이지. 도시지역에 준해서 체계적 관리하거나 농림법의 재능, 자연환경 농림이나 자연환경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관리 그래야지. 13번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저층 편리. 1종 일반주거. 1종 일반주거. 14. 환경 제어전 공업 배치. 일반 공업. 손이 아무리 근질근질은 낙사라고 하지 말라고요. 절대 낙사하지 몇 번 봐야 되니까 낙사하면 안 돼요. 자, 15번입니다. 도시지역에서 용도지역은 주, 상, 공, 녹 구분 지정한다? 네.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녹 구분 지정해야 된다? 네. 아니 이제는 도시지역 모릅니까? 도시지역. 아,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이지 뭐 있어요? 주상공록 그러면 오 그래야지. 주상공록 오. 이거 의심증이 너무 많은데 의심증이. 16번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양,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존과 수산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오. 17번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 지역 나누어 지정하려면 도시관리계 결정해야 된다. 여기 용도 지정을 하든 변경하든 세분하든 도시관리계 결정입니다. 넘겨봅시다. 지정 절차상의 특례입니다. 1번 공유수면 매립격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걸친 부분의 면적이 가장 큰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 지정된 것을 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둘 이상에 걸쳐 있으면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에 의해서 지정해야 된다. X. 2번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게 있는 용도역과 같은 경우 매립구역은 이웃 용도적으로 도시관리계 위반 결정해야 된다. 또 완전 엉터리네. 같은 경우에는 매립 준공인가에 이웃 용도적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래야죠. 3번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 이웃한 용도역과 다른 경우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적은 도시관리 결정 지정해야 된다. 5. 4번, 5번 동시에 같이 봐요.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적에 걸쳐 있는 경우, 이웃하고 있는 경우 똑같은 얘기예요.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관리의 결정으로 지정해야 한다. 둘 다 O. 둘 다 O입니다. 6번 산업이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공단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도시지역 안 됩니다. X. 7번 택지개발 정치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국계법에 의한 도시지역 결정 고시등을 본다. O. 8번 어항교에서 농림지 연접한 공유수면은 뭐 더 읽어요. X 그려야지. X 그려야지. 농림지역에 지정됐으니까 어항구역은 X. 뒤로 가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9번 항만구에서 계획관리 연습된 공유수면은 X.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 10번 취락지구로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 결정고시 된 걸 본다. 취락지구는 제외. 취락지구하고 도시지역 밖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제외. 11번 관리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계법에 의한 농림지역 결정고시 된 걸 본다.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하니까 농림지역 결정고시 된다. 5. 15에 18에 19에 잘 나와요. 12번 관리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된 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 결정고시 농림지역 결정고시 그거 또 나왔어요. 13번 택지개발 촉진법에 택지개발지구 지정 고시되었다가 택지개발 사업 완료로 지구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지정 이전 용도적 환원된 것을 본다. X. 예, 개발 사업 완료할 때는 환원하지 않는다. X. 14번 관리지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계법에 의한 농림지역 결정고시 등을 본다. 또 나왔죠. 좌우지간 이해가 잘 나온다고.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농림지역 결정고시 그게 가장 잘 나와요. 넘겨보면 건축 제한 등 해가지고 자 1번 관리지역에서 창고를 건축할 때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적, 시군, 조례가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고 나면 우리가 몰라요, 솔직히. 근데 이거는 지문 5개 넣고 찾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 넣고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패스. 2번. 국계법령상 자연환경 보존제 안에서 교육연구실 중 초, 중, 초 등 학교는 건축할 수 있다. 이러고 나면 좀 어렵죠, 기대버리면. 자연환경 보존지역도 사람이 살까요? 네, 살아요. 네, 결혼하고 살까요? 네. 애 낳을까요? 네. 학교 있어야지, 그러면. 초등학교는 있습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초등학교는 있어요. 3번 장례식장은 계획관리가 좋습니다. 장례식장은 언젠가는 다 죽는 거예요. 언젠가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 근처에 있어야 돼요. 언젠가는 가야 되니까 가깝게 가라고.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사람이 없는 데가 있어야 돼요. 언젠가 우리가 이용을 해야 돼. 이거는 우리 주택가 주변에 가면 이거는 혐오시설 싫어한다고. 될 수 있으면 사람이 없는 쪽으로. 관리 그런 쪽 가 있는 게 좋아요. 됩니다, 걔는. 유통사업 아파트. 이 전국에 있는 땅 중에서 모든 주택이 금지되는 거. 모든 주택이 금지된다. 유통상업하고 전용공업은 주택, 주거 생활은 할 수가 없어, 이 지역은. 유통상업이 뭐라고요? 도매시장. 전용공업은 여수화학단지, 저기 포스코, 그런 데 있는 거. 거기다 무슨 집 지어놓고 사냐고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유통상업하고 전용공업은 모든 주택은 금지다. 그건 하나 알아놓으면 좋다고. 유통상업 아파트 안 됩니다, 그런 데서는. 그래서 X고. 5번 전용공업에서 일반 음식점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오지선다 놓고 찾아가면 찾아내는데 하나 놓고 찾아가면 사실 어려워요.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준주거 체육관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그쪽. 건폐율 용적률입니다. 1번 주거지의 건폐율 60이야. 용적률 500 이하에서 절에다. 그러면 안 되지. 주거지 건폐율 얼마? 70이야. 상업적 건폐율은 90에 용적률 1200이야. 용적률은 1500이야. 자연녹지 건폐율 20, 용적률 80, 용적률 100. 계획관리 건폐율 40, 용적률 100. 맞네요.
자연환경 보존제 건폐율 20, 용적률 80. 답이 아니고 4번 맞고 1, 2, 3, 5 틀리고. 6번 국계 법령이 정한 용도지역별 건폐율 최대 한도는 일반상업, 근린상업 2종 일반이고 3종 일반 순으로 났다. 일반상업이 건폐율이 80, 근린상업 70, 2종 60, 3종 50. 맞네요. 그 순서대로 낮아집니다. 7번 준주거, 일반상업, 근린상업, 전용공업 3종 일반주거 중 건폐율 최저가 가장 큰 용도지역은 그러면 중심이 70이고 일반이 80이고 근린이 70이고 전용이 70이고 3종이 50이고 답은 일반 상업입니다. 8번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 중 국계법령상 용도지역 안에 용적률 최대 한도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보전관리 80, 생산관리 80, 계획관리 100, 농림 80, 자연환경 80, 답은 계획관리. 9번 국계법령상 건폐율 최대 한도가 큰 용도지역보다 나이란 것은 2종 건폐율이니까 50, 1종 일반주거 60, 중공업 70, 계획관리 40. 건폐율이니까 40. 그러니까 디귿, 니은, 기업, 리을. 10번 용적률 최대 한도가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 순으로 중심상업 1500, 일반상업 1500, 근린상업 900, 유통상업 1100, 기업, 니은, 리을, 디귿. 그러면 이걸 보면서 뭘 느꼈어요? 보면서 건폐율 용적률 무조건 암기해야 돼. 무조건 암기. 이거 보면서 이거 암기만 하면 문제 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은 출제 가능성이 거의 나온다. 거의 나온다. 무조건 암기해서 한 문제 맞힌다 그래야 되고. 29페이지 용도지역 미지정 미세분입니다. 1번 도시관리지역 등 용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지역 안에서 용적률 최대 한도는 뭡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면 5. 2번 도시지역에 대해 세부 용도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건폐율은 도시지역이 미세분되면 도시지역이 미세분되면 보전 녹지 X. 3번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건폐율 규정을 적용할 때는 또 나왔네. 자연환경 보존지역. 4번 관리지역의 세부 용도 지정되지 않냐면 용적률에 대해서는 보전관리. 5번 도시지역의 세부 용도 지정되지 않냐면 그에 대한 행위자는 도시가 미세분 보전 녹지. 6번 토지 적성평가 등의 세부 용도 지정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에서는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금지된다. 6번 지문이 나온 게 해석 못하는데 아주 단순한 부분인데 지금 똑같은 말을 제가 살짝 말을 틀었거든요. 이것은 토지 적성평가는 의미 없는 말이고 관리지역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나누려면 토지 적성평가를 하게 돼 있다고. 근데 그거 하든가 말든가 세분되지 않는 관리지역이니까 관리가 미세분 아닙니까? 미세분. 관리가 미세분이면 어디 따라가요? 보전관리 따르죠. 그럼 뭐라고? 보전관리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공작물은 할 수 있다 그래야죠. 무턱대고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금지 이러면 안 되고 보전관리에서 허용되는 거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에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7번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 지정되지 않냐면 용적률과 건폐율은 뭐라고? 보전관리. 8번 도관농자 용도가 지정되지 않냐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환경. 5번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 지정되지 않냐면 보전녹지. 10번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 지정되지 않냐면 보전관리. 11번 작년에 또 나왔어요. 도시가 세부 용도 지정되지 않냐면 보전녹지. 그럼 이것도 딸랑 3개 아닙니까? 3개. 3개 가지고 주구장창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의 미지정, 미세분도 반드시 나온다. 지문 하나 반드시 나온다. 별거 없어요. 도관농자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자연환경. 도시가 미세분되면 보전녹지. 관리 미세분, 보존관리. 어차피 그걸로 다 푼다는 얘기고. G9입니다. 31페이지.
1번 중요시설물 보존지구는 공용시설 보호하고 공공 업무 기능을 효율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중요시설물 보존지구는 뭐가 나와요? 국방상 중요시설. 국방이 없고 통해 공용시설 보호하고 그건 뭡니까? 공용시설 보호지구. 글자 그대로 공용시설 보호지구. 2번 자연취락지구는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호지 현장의 취락정비. 자연취락은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호지 현장의 취락정비. 얘가 자연취락입니까? 집단취락입니까? 얘가 자연취락입니까? 방화지구입니까? 자연취락입니까? 방제입니까? 자연취락입니까? 고도입니까? 자연취락입니까? 미관입니까? 자연취락이지. 자연취락. 뭘 보면 자연취락. 의심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뒤에 녹지관리, 농림 이런 거 함정 안 쓰면 절대 함정 안 써요. 그냥 그게 자연취락 맞아요. 붙이기만 하니까 연결만. 뭐가 틀렸는가 이런 거 신경 쓰면 그거 틀린 거 없어요. 틀린 건 낼 때는 고도지구만, 고도지구만. 나머지는 틀리게 안 돼. 자연취락 맞고. 그 다음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상업, 공업, 유통물류, 관광, 휴양기를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다. 야, 또 상업이 왜 있냐? 이런 의심하지 말고. 그런 의심하면 절대. 이게 개발진흥 맞습니까? 맞다지. 그럼 그 개발진흥은 방화겠습니까? 그 연결하는 거니까 맞는 거예요. 자, 4번 시가지 경관은, 자, 시가지 경관 글자 나옵니까? 나오네요. 예. 중심지 미관지구는 토지 이용도가 높은 지 미관유지 나오네요. 역사문화는 문화재. 쭉 가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미관유지가 있고 보호 보존이 있으니까 나는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구다. 주거개발은 주거기능 중심으로 개발정비? 맞지요. 뭐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복합개발은 무슨 말이 있으면 돼요? 네, 둘 이상 쭉 있으니까 둘 이상 기능 중심으로 개발정비 맞네요. 보존지구는 역사문화환경 중심을 생체계. 그러면 역중생 맞네요. 경관지구는 시역일 못 들어봤잖아요. 경관이 뭐라고? 자수시. 자연경관, 수변경관, 시가지경관. 있지도 않는 거 써놨다 지금 이런 얘기고. X 11번 고도지구는 최고, 최저, 적정. 적정은 없죠. 적정은 최고, 최저 그래야죠. 11번 경관지구는 시가지 역사문화 1번. 경관이 뭐라고요? 자수시. 예, 엉터리고. 12번 역사문화계 보존지구 문화재 또 나왔네. 보호보존. 이번에 맞네요. 보호보존 맞고. 13번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주거용 보호,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을 제한한다. 보호. 14. 관리 안에서 취락을 정비해서 취락적 진행할 수 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OX? 오지. 15번 국계법령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집단취락지구입니다. 집단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정비니까 집단취락지구. 넘겨보면 또 32페이지 맨 밑에 1번입니다. 1번 고도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 초과 미달 건축할 수 없다. 1번의 포인트가 뭡니까? 네,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이냐 도시계획조례냐 말 바꾸니까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 5. 2번 자연취락지구 5층 이하의 범위에서 관광회계 건축할 수 있다. 야, 용도 지역은 첫 번째 도는 다시 주, 상, 공, 노. 그리고 관 그러면 관은 개, 생, 호. 그리고 농자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까지가 개발. 주상공 얘는 뭐고? 개발이고 밑으로 뭐라고? 보존이라고. 보존은 전부 다 4층 이하로만.
주상공에 자연취락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상공에는 자연취락이 못 들어갑니까? 주상공에는 자연취락 지정 못합니까? 못하지. 아, 주상공은 취락이 가면 안 된다니까. 거기는 시가지라니까, 시가지. 취락은 시골 동네, 녹지부터가 시골 동네. 그러니까 자연취락은 밑에가 있지 위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라고? 4층이야. 그래서 자연취락 5층 이하이고 4층 이하에서 관광휴게가 돼야 안 돼요. 그건 모르지 어때요, 그걸 갖다가. 그건 모르고 그것까지 공부 안 했으니까. 근데 5층 이하가 아니고 4층 이하다. 그거는 안다고. 잘 컨닝하니까 관광이 안 된다는데 컨닝해봤자 의미 없어요. 집에 가면 생각 안 나요. 이런 내용들은. 그러니까 4층 이하 그것만 찾고 가라 이 얘기입니다. 3번 경관지관에서 건축물의 거원별 용적을 높이 최대 너비 색채 대이전의 적용 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한다. X 뭡니까?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경관지구 생각이 안 나면 도시관리계획. 4번 집단취락지구 건축제에 대해서는 개특법이 한다. 5번 최고고도지구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고고도지구에 정하는 높이 초과 건축물을 줄 수 있다. X 뭐가 틀렸어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이고 최고고도지구는 초과 건축할 수 없다지. 초과하면 안 된다니까. 초과 건축할 수 없다. 용도 기억 넘겨봅시다. 1번 국장은 개발지역적 지정을 도시 기본계획 결정할 수 있다. X 뭡니까? 관리계획. 2번 국장은 개발지역적 지정을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수 있다. 3번 국방과 관련해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도시관리계획으로 시가조정계획 지정할 수 있다. 후회 안 합니까? 안 해요. 국방장관 요청에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한다. 뭐예요? 개발제한구역. 아직도 후회 안 해요? 했잖아요. 국방장관 요청에서 보안상 도시개발,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시가조정구역은 국방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틀렸고. 4번 시도에서는 도시자원공격 지정 변경을 뭐로 결정? 도시관리계획. 5번 국장은 도시자원공격 지정을 도시관리계획 결정? 국장이 하면 아니지. 누가 해야지. 시도 대도시가 해야지. 시도 대도시. 그러니까 맨 누가 해요? 뭘 해요? 누가 이거만 지금 계속 물어본 게 지금. 6번 시도 대도시장은 도시자원공격을 도시관리 결정 지정할 수 있다. 7번 도시자원공격 지정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8번 시도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을 도시기본 결정할 수 있다. X 회장은 도시관리계획. 9번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정할 수 있다. 10번 해수부 장관은 직접 또는 관행장 요청받아 수산자원 보호결정을 도시계획 결정할 수 있다. 해수부 장관은 직접 또는 관행장 요청받아 수산자원 보호결정을 도시계획 결정할 수 있다. 포인트가 뭡니까? 포인트가 해수부 장관은 다 읽어놓고 포인트라 그러지 말고 포인트만 읽어야지. 해수부 장관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게 포인트예요. 요청하든가 말든가 직접 하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함정은 해수부냐 국장이냐 관리계획이냐 기본계획이냐 이거를 따진 게 지금. 그러니까 해수부 장관 관리계획 그러면 맞다지. 11번입니다. 국장은 시가조정구역 변경을 광역도에 결정할 수 있다. X. 누구는? 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말을 크게 보면 시도의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 변경 그러고 나면
국장이 관리계획으로 그렇게 붙여야 돼요. 12번 국가기에 연계된 시가 조정계획 지정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권자는 국장 O. 13번 시도에서는 직접 관행장 요청받아 시가 조정계획 지정을 도시 결정할 수 있다. O. 몇 대 X입니까? 시가 조정계획은 누가? 시도지사가 무엇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직접 하든 요청하든 그건 보지 마라. 그런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14번 국계법 등은 시가 조정계획 행위제에 관한 규정이 있다. 개발자원계획 행위제 어디 있더라고요? 개특법. 도시자원공개 행위자는 도시공업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보호 행위자는 수산자원관리법. 시가 조정계 행위자는 국계법이요. 국계법. 아까 배웠잖아요. 배웠으니까 국계법. 맞는 말이다. 15번 시가 조정계획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에 의의를 준다. 지정하든 변경하든 도시관리계획 맞습니다. 16번 시가 조정계획은 도시적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 방지와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통해 지정한다. 5입니다. 5. 17번 시가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 5. 18번 시가 조정계획 지정이 있어 시가 유보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그것도 5. 19번 유보기간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정해진다. 도시관리계획으로 몇 년 정합니다. 20번 시가 조정계획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은 유보기간 만료된 날의 다음 날 효력 상실 맞죠? 다음 날 실효. 21번 시가 조정계획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효에 대해서는 별도 고시하지 않는다. 실효 고시는 하여야 한다. 22번 시가 조정관에서 도시개발에 의하는 경우가 아니하더라도 공공시설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좌우지간 비도시계획 사업은 무조건 허가받아 할 수 있다. 허가 외에는 모두 금지다. 허가받아 할 수 있다. X죠. 23번 시가 조정계획에서 도시계획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한 민간 제한 도시개발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X. 자, 시가 조정계획 도시계획 사업은 자, 국방성의상 불가피, 중행장 요청, 각부 장관 요청해서 국장이 인정하는 것만 허용그래야지. 무슨 민간 제한이 안 돼요. 민간 제한 안 돼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거. 24번입니다. 시가 조정계획에서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경우 모든 개발이 허가할 수 있다. 뭐라고 해야 돼요?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면 법정된 행위만 허가받아 할 수 있다. 법정된 행위 아까 4개 있잖아요. 만능, 주민생활, 문화재, 지하장 그것들은 허가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해가지고 1번 용도 지역적으로 중첩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지역끼리만 안 돼요. 지역끼리만. 나머지는 다 돼요. 다 돼요. 지역끼리만 안 돼요. 1번 됩니다. 2번 중심상업지역에 방화지가 지정될 수 없다. 있지.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지정하기 가장 좋은 동네가 중심상업 지정할 수 있다 그래야죠. 자, 이제 기타의 행위자 1번. 농공단지 안의 행위자는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이 한다. 뭡니까?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래서 법명칭 찾는 거니까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번 농림적 중 농업진흥지 행위자는 무슨 법? 농지법. 3번 보존단 행위자는 무슨 법? 산지관리법. 이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농림지역 중 보존산지는 산지관리법. 그래야 맞는 말이고. 4번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 상수보호구역은 수도법. 5번 지정문화재 행위자는 관광진입법. 틀린 거는 대충 쓰는 게 됐죠. 그러면 안 되지.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6번 봐봐. 6번 똑바로 나왔잖아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행위자는 문화재보호법. 그렇게 써줘야 맞다고. 7번 용도 지역 안의 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적용한다. 이거는 우리가 안 배웠는데 여태까지 딱 한 번 났으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설명 안 했거든요. 기반 시설,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 지역, 지구 안에 규제를 적용을 안 해요. 용도, 지역, 지구 안에 행위자를 적용을 안 한다. 무엇에 대해서는? 도시계 시설, 도시계 시설. 도시계 시설은 지역, 지구 안에 행위자를 적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적용된다는 게 X고 8번 면적 900인 한 필의 대지가 600은 준주거, 300은 준주거, 600은 준공업에 걸쳐 있는 경우 당해 대지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둘 중에 하나 330여가 있습니까? 있죠. 큰 쪽 따라가요. 어디가 커요? 아니 300이 커요? 600이 커요? 600이 크지. 어디 크다고? 중공업, 중공업. 틀렸죠. 9번 K시의 소재가 있는 갑의 대지는 2정 일반주가 생산노지에 걸쳐 있으며 총면적이 1000이다. 이 경우 2정 일반주가 건축 가능한 토지 면적이 1200일 때 갑의 대지에 건축하는 최대 연면적은 이것은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 하면 연면적 아닙니까?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은 연면적인데 자, 대지 얼마 가지고 있냐? 10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2종하고 생산 녹지에 걸쳐 있답니다, 지금. 그러면 2종에 건축 가능한 최대 면적이 1200, 이게 1200일 때, 이 대지의 건축 연면되면 이걸 찾아, 이거를 찾아라. 그러면서 용적률 줬는데, 생산 녹지 용적률 얼마 주고? 0.5. 2종 얼마 주고? 200. 이제 한 바퀴 빙 돌면 나옵니다. 빙 돌면. 자, 돌아봅시다. 얼마 곱하기 2는 1200일까요? 600. 1000에서 600 빼면 얼마 남을까요? 400. 400 이때 0.5 얼마 남을까요? 200. 200 이때 1200 더하면 얼마일까요? 1400. 답은 1400. 10번 갑의 토지는 500인데 AC 도로변에 띠 모양 전된 근성의 400, 인접한 3종에 100이 속했다. 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이제는 얼마 가지고 있나? 500을 가지고 있는데 400이 상업적이고 나머지 100이 뭐라고요? 3종입니까? 네, 3종 일반주고. 자, 400의 용적률 얼마 줬어요? 상업의 용적률 몇 프로 줬어요? 무슨 250이요? 500. 3종의 용적률은 250. 5, 4, 20, 2000. 얼마입니까? 250. 두 개 다 얼마요? 2250. 2250. 11번 대지 면적이 500인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12번 1000인 토지에 13번 1000인 토지에 출제자는 맨 500하고 1000밖에 몰라요. 문제를 너무 어렵게 안 주려고 일부러 500, 1000 숫자를 그렇게 만들고 좀 편히 풀라고. 11번 500인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경우 국계법령인 지상에 건축한 최대 연면적은 당해 토지 40%는 일종 60은 자연녹지 500에 40%는 일종 60은 자연녹지 5, 4, 20이네. 그럼 얘를 만에 5, 6, 30, 300이네. 자, 이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은 자, 일종의 용적률은 일종은 얼마 주고? 0.8 일종하고 자연녹지. 일종하고 자연녹지인데 일종 얼마 주고? 0.8 자연녹지 얼마 주고? 0.5 28에 16 3, 5, 15 두 개 더하면 얼마라고요? 310 산수에 산수 결론적으로. 12번 대지로 정된 천의 토지가 그중 700은 2종 나머지는 1종인 것일 때 이 토지의 건축의 최대 연면적 또 이제 숫자만 1000만 바뀌는 숫자. 이번에 1000이다. 1000 해가지고 어떻게 나왔습니까? 700은 2종. 2종에 700. 그럼 1종이 얼마라고요? 300이지. 최대 연면적은 자 2종에 이제 용적률 얼마 찾았습니까? 1.5, 150. 예, 그 다음에 1종은 100. 얼마입니까? 1050. 얼마입니까? 300. 1350이지. 13번 A시에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천의 대지는 1종에 800, 2종에 200씩 걸쳐 있다. 또 1000 가지고 있는데 1종, 2종, 1종에 800, 2종에 200씩 걸쳐 있다. 갑이 대지에 건축한 최대 연면적이 1200이다.
어라 얘가 나오니 얘가 1200이다 이러고 나오니 이러고 지금 얘가 1200이다. 그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냥. 일종의 용적률은 일종 여기 용적률은 얘네 얼마일까요? 이거를 찾아내라. 이종의 용적률마다 200이다 2다. 한 바퀴 빙 돌려봐요. 2 곱하기 2 얼마입니까? 4. 1200에서 400 얼마입니까? 800. 800 곱하기 얼마면 800 나옵니까? 1. 그러면 용적률 100%. 1. 100%. 14번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 다른 용도지에 걸쳐 있으면서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미관에 걸쳐 있으면 건물들이 전부 다 미관 따릅니다. 5. 그래서 이 내용이 시험 문제 매년 나오는데 우리 시험 분석하면 25회하고 26회 때 시험에 안 나왔어요. 25회 때부터 뭐가 생겼냐? 옛날 이게 없었는데 가중평균 이거 만들고 아직 두 번 다 안 내세요. 그러니까 27회 때는 100% 낸다. 100%. 네. 벌써 두 번 건넸더니 얘는 100% 낼. 그러니까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이 연면적이다. 이 내용 가지고 문제는 다 풀 수가 있다는 얘기야. 숫자 대입하고 빙 돌리면 답 나온다 이런 얘기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기반시설부터는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